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국내외 정치 문제를 전반적으로 쭉 한번 정리해 드리겠는데, 우선요, 지금 이제 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미대사 내정자가 강경화입니다. 예, 전에 이제 외교부 장관했죠, 문재인 때. 그런데 이제 강경화 지금 주미대사 내정자가요, 신임장을 제정해야만이 공식적으로 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국제법상 대원칙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신임장 제정식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강경화, 이게 지난 벌써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내정사실을 발표했어요. 지금 2달이 돼가는데도 아직도 신임장 제정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아마도 주한 미 대사 대리를 대사를 갖다가 임명하지 않는 거, 그리고 주미 우리 한국 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을 늦추는 거,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외교적 압박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이 압박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 얘기는요, 이게 전부 다 관세 협상하고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미 한국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 에이펙 정상회담 때 오긴 오는데, 강경화도 당연히 내정자니까 오겠죠. 지난번에 정상회담 또 강경화가 갔잖아요. 오기는 오겠지만은 주미 대사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공식 업무 개시가 안 되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게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요, 우리 전 노태우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대사가 공식적으로 지금 임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신임장 제정까지 끝나서 이번 이 에이펙 정상회담 때 시진핑 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방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중 한국 대사로서 이게 얼마나 크게 대비되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요, 빨리 노재헌한테 신임장을 줘가지고 대사로서의 활동 기한을 땡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재명의 쉐쉐, 요 외교 노선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쉐쉐 발언했으니까 이재명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고, 그러니까 제정식이 늦춰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외교 현안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캄보디아 사태지 않습니까? 64명이 왔는데 그 중에 5명은 이제 사실상의 피해자나 마찬가지고 59명이 피의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인들이야, 범죄인. 범죄인을 데리고 오는데 당연히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범죄인. 예, 국내 송환. 당연히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 건데, 이것이 마치 외교적으로 캄보디아 당국하고 땅을 성공적으로 해서 데려오는 것처럼 지금 쇼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우리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캄보디아 생쇼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캄보디아 교포들이 지금 열받는 게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박찬대가 김병주가 이제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 일종의 이제 특사격으로 지금 팀장으로 갔잖아요, 캄보디아에. 그리고 이제 이 박창대는 자기가 개인 외교를 통해서 데려온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김병주가 말이죠, 이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했던 한국인 3명을 구출해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 교포사회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거 쇼맨시 그만하지 말아라. 우리 교포를 2번 죽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구조 실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영웅서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김병주가 지난 18일 날 페북에다가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청년 3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으로 구출 작전을 벌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청년을 구출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 요거를 우리 교포가 말이죠,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2번 죽이는 일이다. 정치시의 교민을 2번 죽이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 교민 A씨가 올린 글을 보면은요, 김병주는 교민 간담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이후 SNS에는 마치 본인이 구조작전을 이끈 것처럼 영웅담을 올려서 교민들의 마음을 더 상하게 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김병주가 사진에다가 올린 인물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야,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서 체포된 용의자에 가까운 사람이다.
문신이 선명한 인물이 구출된 청년으로 소개돼서 현지 교민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캄보디아 경찰은 이미 급습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나 한국 측의 신호가 오지 않아서 구조가 늦어졌고 정치적 효과를 노린 홍보용 쇼가 아니었느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구조는 현지 교민들이 조용히 진행해 왔으며 김 의원은 단 이틀 일정으로 방문한 것뿐이다. 정치인이 언론과 SNS에 내가 구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피해자와 범죄자를 구분해달라는 교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외면한 채 좋은 그림 하나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영웅 프레임을 짠 것이다. 정치인의 쇼맨십이 교민을 2번 죽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입수한 당시 단독 입수한 현장 사진에 따르면은요, 요 정 씨는 캄보디아 경찰 단속 직후에 무릎을 꿇은 채 체포됐고 양팔에는 문신이 가득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한국에 들여오면 똑같은 범죄가 한국에서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더 큰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비판적 목소리가 이 온라인 반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 정씨를 비롯한 요 사람들. 자, 그래서 요거 말이죠. 요 자료 화면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이 문신이 양팔에 새겨져 있는 범죄인이에요. 근데 범죄인을 지가 구출해와? 아니, 구출해 오려면 피해자를 구출해야지 왜 범죄인을 구출합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런 지금 문제점이 지금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내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이번에 피해자들 마치 많이 데리고 온 것 같이 대부분이 피해자인 것처럼 구제해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되지만 피해자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범죄인들을 59명 대부분 데리고 오고 피해자는 그 중에 불과 지금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정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는 생쇼를 더 이상 하지 말라. 국민을 2번 속이지 말라. 이렇게 지금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이 캄보디아 경찰들인데 여기 문신 보이죠? 예. 아, 문신 보이잖아요. 이런 범죄인을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이 김병주가.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영웅을 만들어야 지가 영웅이 되잖아요. 영웅 서사 이거 함부로 만들지 말라. 이런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정치인이 자기 정치적 이미지, 이 쇄신과 이미지, 이 빌드업을 위해서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금 주장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어제 밤에 말이죠. 이태원 일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집회를 가졌느냐. 자유대학 측에서 집회를 가졌어요. 자유대학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표가 말이죠. 안정권 씨가 대표고, 부대표가 박진영 부대표가 있어요. 요 분들이 중심이 되는데, 이제 이 자유대학의 기본 태도는 윤 어게인 세력의 중심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윤 어게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그리고 윤 어게인. 그러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지금 현 이재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기조로 집회를 갖다가 수시로 가져요. 그리고 지난 탄핵 전후로부터 이태원 일대를 주부대로 해서 집회를 갖는 게 자유대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북가의 경우는 서울역과 명동 쪽을 이제 훑고 있는 단체가 되겠고,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은 이제 광화문에서 집회 무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우파 시민 단체마다 이 지역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자유대학은요, 주로 이태원 쪽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대표적인 우파 시민 단체고, 여기 대표는 바로 안정권 씨다. 예. 자, 그래서 어제 밤에도 말이죠. 여기에서 저녁 5시 30분부터 태극기를 흔들고, 지금 이제 차이나 아웃, 무비자 철폐, 이런 함성을 지르면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것이다. Korea for Koreans. 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거다. 그러니까 어제 집회의 경우에는요, 차이나 아웃, 무비자 철폐. 그러니까 반중 성격의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반중 성격의 집회.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 석방하라. 그래서 말이죠. 어제 이 집회는요, 현 정부의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 이어졌고, 한 3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불과 30분 만에 3천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죽은 법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다. 나라가 무너지는 걸 더는 지켜볼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척결, 자유 대한민국 수호, 중국인 무비자 입국보다 자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이런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행진을 했고요. 행진 구호로는 이재명 구속, 윤석열 석방, CCP 아웃. 이런 주장이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그 성조기도 당연히 있죠. 항상. 성조기도. 자,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어제, 지금 이제 캄보디아 요 범죄 조직의 주인공들이 전부 그러니까 이 실세들이 지금 중국인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이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했고, 그래서 이태원 광장에서 시작해서 한남 대로를 따라서 그 한남동 관저전에 루터 교회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개 차로를 이용해서 천천히 지금 함성을 질렀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그가 석방되어야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CCP 아웃을 외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은 절차상 오류가 많았고 감옥에 간 것도 부당하다. 정부가 친중적 행보를 보이면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리고요, 또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걸 정부도 할 텐데 왜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개천절 이후 처음으로 집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좌파 인사들이 우리를 극으로 배도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자유대학 측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대학의 조직력, 청년층의 정치적 참여 증대, 이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자유대학의 집회고요. 전국에서도 이 동시다발적인 집회가 다수 열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태원 공부터 해밀턴 호텔을 지나서 이태원 소방서로 지나서 안는던 대통령 관저에 이르는 이태원 메인 도로에는요, 이 태극기 물결로 가득 찼고 차량에서도 태극기를 들고 오고 행진에 호응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이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이미 8명이 무단으로 들어오다가 걸려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국내외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이 연루되어서 한국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는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장거 씨가 이끄는 요 지금 집회, 이게 이제 어제 시민들의 호응까지 상당했다. 자, 그래서 이태원 밤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제, 지금 자유대학 측의 이런 집회 수도 나왔지만은요, 지금 이제 이 도태우 변호사가 대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여러분께 저도 말씀드렸죠. 대통령 집무실과 대회의실에 있는 CCTV를 까봤더니, 그 당시에 말이죠. 이 계엄령 선포, 계엄령 해제와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어요. 자, 이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는데,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린 걸 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CCTV를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재에서 CCTV를 제대로 확인도 안 했다. 그래서 헌재의 탄핵 인용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지점을 우리 도태우 변호사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해서요, 이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 뭐 당연하죠. 절차적 하자. 자, 그래서 이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 탄핵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원천무효다. 이런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해제한 거, 특히 선포한 거, 이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엄이 결국은 이게 내란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내란 고리가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CCTV가 아주 중대한 지금 이제 증거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중대한 증거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이 장동혁 대표가 지난 17일 날 딱 10분 면회하고 왔다. 가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있고, 그 기도로 하루하루를 참 달래고 있다. 이런 눈물겨운 사연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힘차게 우리가 싸워야 된다. 현 여건과 이게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의 면회 결과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러니까 내란 정당이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해산을 시켜야 된다. 또다시 국민 해산론에 지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또 굉장히 투쟁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그 장동혁 대표 성경과 기도로 부장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힘동사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은 편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요거를 강력히 비판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윤석열을 갖다가 자유의 수호자로 포장하는 그 언행,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반성의 시간이 아니라 망령의 기환을 선언하는 행위라 다름없다. 말도 잘해요. 그러면서 극우 정치가 민주주의를 조롱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경제 파탄과 민생 붕괴의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제1야당 대표는 구치소 담장 앞에서 윤석열 찬양에 몰두하고 있다. 자, 그러면 국민이 경제 파탄, 민중 붕괴, 민생 붕괴, 경제 파탄, 이거 누구 때문에? 이재명 정부권의 이 포퓰리즘, 이것 때문에 국민 경제와 민생 이 붕괴된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질타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회피하는 이런 발언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윤 대통령을 예방한 것이 내란 주범을 비하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그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과거의 악몽을 되살리는 일이다. 자, 그러면서요, 장동혁 대표가 주도하는 구치소 순례 정치는 제1야당의 품격을 짓밟고 국민의힘을 내란 잔당의 사당으로 전락시킨 행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장동혁의 지금 윤 대통령의 면회가 자유우파 세계의 결집에 또 자극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럴수록 말이죠, 더 단단히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10분 시간인데 말이죠, 불과 5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절반은, 더군다나 이게 이제 특별면회가 아니고 일반 면회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성도 전혀 없어. 옆에 구치소에 다 나와서 다 기록하고 뭐 녹음하고 다 그래. 그러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거죠. 기가 막힌 거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면회는요, 이 절반이 울음바다가 됐다. 예, 울음으로 지금 감정이 복받치니까 할 말도 없고, 옆에 또 다른 재수자들 면회도 있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면회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면회 뒷얘기로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한일 대우를 형성해서 싸워야 될 필요성을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